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요.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이 있고 병원 처방 없이 그냥 사서 드실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골다공증 약, 일주일마다 먹는 골다공증 약, 이렇게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 가지고서 부작용이 있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에는 매일 먹는 약으로 바꿔서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매일 먹는 조금 더 순한 약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효과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사제로 쓸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주사제를 3개월에 한 번 놔주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놔주는 경우도 있고 1년마다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냥 마트나 인터넷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D를 사서 구입해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뼈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칼슘제를, 뼈가 만들어지려면 칼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직접 사서 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칼슘과 비타민 D를 병원에서 처방으로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조제를 해주기도 하죠. 자, 골다공증 약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병원에서 그 골다공증 약 처방해 주는 거 꼭 먹어야 되나요?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드시라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미국 내과학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골다공증 약의 효능과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병원 처방 골다공증 약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가장 좋다라고 했지만 2017년도, 2018년도에 다시 확실하게 재검토, 재확정으로 이 약이 가장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이 걱정이 되실 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골다공증 약을 먹지 않아서 골절 등으로 피해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밑에 그림이거든요. 10만 명당 3,100명이 골절이 발생을 하고 10만 명당 1,600명. 현재 골밀도가 높은 사람도 10만 명당 650명 이렇게 골절 위험성이 있는데 골다공증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보통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당 겨우 1명, 10만 명당 겨우 2명, 이 정도밖에 부작용이 발생을 안 한다. 보통, 그리고 골다공증 약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복용을 하시면은 잠깐 휴약 기간을 가져요.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드시면은 잠깐 1년 정도 중단을 하고 다시 복용을 하시면 더욱더 부작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골다공증 약 복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복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다공증 약이 흡수율이 매우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거나 위장 안에 뭔가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흡수가 매우 안 좋아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빈속이 언제냐면은
밤새도록 빈속이었을 때, 그럴 때 일어나자마자 빈속이 가장 빈속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되고요. 오후에 점심 식사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점심 식사 전 안 되고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실 때 물을 한 컵 가득 드셔야 돼요. 물 한 컵 가득은 200ml 이상, 우유 한 팩 용량 이상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지 속이 쓰리지가 않고 속이 편안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우시면 안 됩니다. 눕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속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골다공증 약은 속에 위장에 매우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우면은 속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안 있어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뭐 음식 준비를 하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 볼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다 좋습니다. 눕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시간에서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음식이 들어오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맹물만 된다. 그러면은 이온 음료나 무슨 어떤 주스, 음료수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스, 음료수, 이온 음료, 미네랄 워터 아무것도 안 되고 맹물만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약은 뼈가 손실되지 않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고 이런 약들 같은 게 물약도 있어요. 이렇게 물약으로 마시면은 물약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더 속이 편안하다. 식도를 더 자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물약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약을 드시면서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약인데 뼈를 생성시켜주는 거, 뼈를 만들어주게끔 많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비타민 D하고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요 약을 드시면서 비타민 D와 칼슘제는 드셔도 좋아요. 아침에 이거 드시고 칼슘제는 저녁에 한참 떨어뜨려 가지고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저녁에 칼슘제를 별도로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사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 가실 때는 꼭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골다공증 약을 먹을 때 치과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근육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 약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부작용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이런 골다공증 약을 먹었을 때 턱뼈가 괴사가 된다. 악골괴사라고 합니다. 이 턱뼈가 녹아내린다. 이런 식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아까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죠.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주사제에서 거의 발생을 합니다. 이 사례가 주사제인 경우가 96%고 먹는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약으로 턱뼈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임플란트 같은 그런 시술을 할 때 특히 더 위험하고 언제 또 65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한데 그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냐면은 약을 안 드시면 돼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약을 끊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은 한 5년 이상 계속해서 드셨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커지는데 5년 이하로 드신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약을 끊고 하시면 됩니다. 약을 중단하고 치과 치료를 하시고 치과 치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거의 문제되는 게 없고 이게 어떤 원리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면
이 골다공증 약이 뼈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온몸에 뼈에 달라붙습니다. 뼈에 달라붙어서 뼈가 손실이 되지 않게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뼈에 달라붙어 있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윙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깎아내면은, 그때 뼈가 깎아내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나오면서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좀 중단하고 끊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 근육통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5.6% 이내라고 하고요. 보통 처음 드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드시던 분들은 거의 안 생깁니다. 맨 처음 먹었을 때 3일 이내에 잠깐 나타납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 보면은 다시 괜찮아져요. 그래서 근육통 부작용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걱정할 문제가 아니냐면은 먹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용했을 때 조금 더 심하고, 주사제인 경우에 또 부작용이 더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제가 조금 더 그렇고, 이 먹는 약은 거의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뼈를 그 작용 기전 중에서 그 중간에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 그 뭔가를 이렇게 차단하는 작용이 좀 있대요. 이 뼈에서 말고 근육에서 뭔가를 차단을 하면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염증을 조금 더 일으킨다. 그런 그 부작용 메커니즘이, 원리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내가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다, 못 먹겠다, 이렇게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서는 처방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그러시면은 조금 더 순한 약으로, 매일 먹는 약으로 한번 드셔보실래요? 매일 먹는 약,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약 이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분이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성분, 그 다음에 바제독시펜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는데, 선택적 에스트로겐 차단제로 작용을 하는 약인데, 매일 아침마다 복용을 하는 약이고, 허가사항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드십니다. 여성분들이 드시는 약,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드시는 약이고요. 주의사항은 좀 있습니다. 요게 속이 좀 편안하고, 근육통 부작용도 훨씬 안 생기고, 턱뼈개사 이런 부작용 거의 없고, 치과 치료와 아무 상관이 치과 치료 아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골다공증 약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혹시나 수술을 하셔야 된다거나, 다른 아무 수술을 하셔야 된다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정맥 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맥 혈전 생성 위험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방과 치료가 많이 되는데, 이 고관절 골절, 엉덩이뼈죠. 엉덩이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엉덩이뼈 골절은 좀 효과가 약해요. 효과가 약하고, 효과는 그것까지, 엉덩이뼈 골절까지 막아줄 수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골다공증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옵션에 따라서 칼슘제를 드실 건지, 비타민 D를 드실 건지, 골다공증 약 병원 처방약을 드실 건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매일 먹는 약,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약사와 상담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고,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과 상관없이 그냥 구입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더 구입해서 저녁에 따로 드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